야, 김경이라는 사람은 말이죠. 서울시에 있는 상임위를 마치 공마단에 말 갈아타듯이 계속 상임위를 갈아타면서 뭔가 곳곳에서 꿀을 빨았던 그렇죠.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야, 저는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네. 와. 이게 그러니까 2018년에 이제 그 저 시의원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2020년 7월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관리죠. 여기로 또 이동을 하고 하는데 2021년 초에 그러니까 도시계획관리위로 이동을 하고 나니까 남동생이 연구원 회사를 이제 하나를 연구원 뭐 이런 걸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동생이 서울시 산하죠 SH공사하고 임대주택 공급 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 남동생 회사가 282억 매출을 달성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SH공사 같은 데가 아파트 같은 거를 매일 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에다 청년주택을 뭐 청년들에게 공급한다, 뭐 저소득층에 공급한다, 뭐 다 자녀 가구에다가 공급한다라고 하면 그 공급 계획이 세워지면 바로 아파트가 눈앞에 딱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빌라를 산다거나 예. 뭐 다세대 주택을 산다거나 혹은 뭐 오피스텔 형태의 집합주택을 산다거나 해서 SH공사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예. 빌딩을. 네. 이 업이 전형적으로 졸부들이 해서 돈을 뽑아먹는 유착을 통해 돈 뽑아먹는 루트래요. 이게 아, 이 사람네 예. 집만 이런 게 아니고 그렇구나. 이런 사례들이 왜냐하면 SH공사가 어디를 사주느냐가 너무 중요하거든. 아, 그렇죠. 전국에 이를테면은 뭐 서울시 역세권이다. 서울시 역세권에 빌라가 한두 개 있습니까? 집합 건물이 한두 개 있습니까? 그런데 공사가 지금 뭐 지하철 역세권 500m로 규정을 정한다라는 네. 거랑 네.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빌라가 10개밖에 없다. 예. 근데 요거를 아니 굳이 500m 할 필요 있습니까? 네. 700m로 정하죠라고 하면 빌라 그렇지. 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그렇지. 거예요. 조건을 정해버리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SH공사를 통해서 이런 개인 사업자들이 뭔가 돈을 뽑아먹는 거는 저도 어저께 들었는데 정말 아주 티피컬한 이 세금 빼먹기 정책의 일환이다. 요런 또 재테크가 있대요. 근데 김경이 네. 그 당시에 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네. 이게 이제 서울시 산하 상임위원회 맞습니다. 중에 하나예요. 국회로 치면 국토교통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상 그런 걸 심의하고 네. 결정된 것에 대해서 이건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걸 하고 네. 또 그런 회의가 열리기 전에 네. 또 이제 언더 테이블로 뭔가 여기서 네. 여기를 좀 중점적으로 봐줘 이런 것도 말할 수 있고 예. 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야 거기서 회의가 이렇게 돌아가더라라고 그렇죠. 정보를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수도 있고. 예. 어. 아니면 그런- 관할 상임이니까 네. 사실은 국회에도 보면 관할 상임위원들이 그 관련 기관, 정부 기관의 부처에 갖고 있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도 국토교통에 있을 때 자꾸 비싼 호텔권 주고 가잖아요. 좀 묵으시라고. 그리고 유효기간 지난데도 전화해서 이거 유효기간 지난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새로 보내드려야죠. 이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빙산의 일각인데 서울시도 지금 서울시 이 김경우 의원이 아까 말씀한 교육이 있을 때 여동생 회사가 그 용역 과제를 교육 관련된 걸 수주했어요. 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에 그 회사는 폐업했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가 막혀. 도시계획위원회 가니까 아까 그 남동생이 네. 그 회사 시공사를 인수했다는 기사도 있고 설립했다. 하여튼 뭐 인수하다시피 해서 뭔가 연관이지만 사실상 시행사를 설립해서 만들었어요. 예. 네. 말씀하신 이게 지금 280억대. 그러니까 내가 오피스텔 9층 11층에 2개 질 테니까 이거 280억에 사주기로 사전 약정을 SH랑 한 거예요. 그렇지. 땅 짓고 헤엄치기죠 진짜. 그렇지. 내 이거 짓기만 하면 팔기로 돼 있는데. 그렇죠. 그거에서 그 수백억 매출을 내고 딱 280원에 매각했는데 그다음 이 회사는 또 폐업했어요. 그러니까 먹튀 한 다음에 흔적을 지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야 기가 막혀. 네. 딱- 그리고 예. 이게 이 집안이 돈이 많아서 그런가 형제들이
짝짝짝짝 분위기를 잘 맞춰서 일들도 서로 사이가 되게 좋은 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회사가 허위 일곱 영수증 개. 제출 회사가 일곱 개. 7개인데 네. 약간 일감 몰아주기는 허위 영수증으로 매출 조작 같은 거 해서 그 가족 회사들이 서로 이렇게 마치 법인인 것처럼 서로 왜냐면 위장했던 매출이 혐의 있어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 뭐 이런 규절들이 있어요. 가령 교육 컨설팅 회사라고 뭐 어디가 있는데 여기에서 돈을 5억 원을 받고 이 시행사라는 곳에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데 그 직원들이 7명인가 그랬대요. 네. 7명 교육시키는데 돈을 5억을 컨설팅 돈을 준다? 아. 아니 뭐 몇천 5천만 원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토탈 뭐 5,500 5억 뭐 이렇게 예. 돼 있는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7개 회사가 그중에 돈벌이가 이제 100억, 200억대 돼 있는 게 두 군데 아니에요.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예. 그래서 아까 말한 시행사가 280억, 시공사가 100억. 그래서 합하면 380억대가 되는 건데 네. 이 돈을 다른 형제들이 하고 있는 교육 컨설팅 이런 회사에 몇억 또는 몇천만 원씩 계속 나눠준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직원들 교육했다. 예. 뭐 무슨 프로그램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또 그러니까 이게 또 그 김경 아들이 지분을 보유한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가 있거든요. 예. 근데 또 이 회사의 대표는 어머니더라고요. 네, 김경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이 명함을 여러 개씩 파갖고 있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니는 그래서 꽤 많은 연봉을 받았다는 뭐 예전에 보도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회사 만들어서 아마 그런 가족들이 여러 가지 그 고액의 뭐 생활비나 연봉 같은 네. 거를 보장해주는 그 법인 형태를 통해서 세금 절세는 받으면서는 그런 게 아니었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데 이거 사실은 김경시 의원도 이거 뭐 자기가 1억 줬다가 뭐 받았다 자백했다는 걸 봐줄 게 아니라 이거 다 수사해야죠. 그렇죠. 네, 수사 저는 여기서 대상이죠. 눈에 딱 띄는 발언이 이런 네. 거예요. 김경시 의원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만 했던 게 아닌데 억울하다. 저는 이거 처음 듣기에는 나만 공천 헌금이고 뭐 돈 갖다 준 게 나만 있는 게 아닌데 왜 나만 자꾸 수사한다고 그래. 그 말로 처음에는 이해를 했는데 네, 네, 네. 이제는 그 폭이 넓어졌어요. 상임위원회 메뚜기처럼 올마다니면서 꿀 빨았던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닌데 조선일보에 너네들은 왜 나만 계속 보도하는 거야. 그런 뜻으로도 들려요. 김병기 의원 처음에 예. 그 호텔 비싼 숙박권 받았을 때 딱 그랬잖아요. 그 다른 상임위의 모든 의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맞아. 나도 의원실로 갖고 왔길래 그냥 받았을 뿐. 보좌진 네. 들어가서 썼다라는 생 네. 보좌관대로 간 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했지만 거기도 딱 일단이 묻어 있는 게 다 그러는 거야. 국토교통위원 네. 그 숙박권 다 받았는데 나만 갖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의원들의 민심이 돌아섰다 하는 얘기가 있죠. 아니 왜 나를 왜 우리를 왜 물고 들어가? 너 혼자 죽지. 이른바 이제 전문 용어로 물귀신 작전이라고 예. 그러는 건데 왜 그 나만 분위기 갖고 그래? 싸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네. 근데 아이고 참. 이게 그냥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아, 특히 이게 저 383억 원이 된 383억 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이 저 그 오피스텔 건물 관련해서 SH공사 예. 관련해서도 이게 지방자치법의 44조 청렴 의무 직무상 이해 충돌 금지 여기 위반이고요. 굉장히 순한 맛이죠. 이렇게 시작하니까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형법 129조 130조 뇌물죄에도 해당이 된다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직접 금품 수수 입법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요거를 서로 상의하기 위해서 뭐 이를테면 저희 잘 봐주시면 저희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이런 식의 얘기들이 오가고 통장에 돈도 좀 오가고 해야 되는데 요거는 결국은 동생까지 다 같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사실은 이건 정말 네. 검찰이 수사권 갖고 있었으면 제대로 탈탈 털면 제가 볼 때 이 가족 비즈니스 전체가 굉장히 많은 기소를 당하고 그렇죠. 특히 이 자기의 상임위원회 그 자기 나와바리 그 지위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계약이나 선정에 영향을 미쳤으면 이거는 직권남용으로도 맞습니다. 아주 큰 벌을 아이, 받을 수 그럼요. 있거든요. 네. 예. 그럼요. 아니 천호동에 오피스텔 2동을 서울시가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미리 알면 거기에 아주 적절해. 그리고 예산이 다 합해가지고 한 350억에서 400억 이 정도로 서울시 예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얼마나 시공사에게 시행사에게 중요한 정보인 줄 아세요? 나아가 그거를 이 회사를 좀 해주세요라고 만약에 압력을 넣거나 청탁을 했거나 네. 뭐 부탁을 해서 부탁이 사실상 서울시의원의 부탁이면 이 압력으로 느껴질 테니까 네. 그게 행사됐으면 더 큰 범죄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이 시행사들이 낙찰가를 미리 알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그 회사의 승패를 좌우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의 낙찰가를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조차도 지금 이제 서울시가 자체 감사를 하고 있다니 예. 그런 결과가 좀 나오겠죠. 조선일보 보도 등에 의해서 이제 서울시도 뭐 감사에 들어갔다고 네.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수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글쎄 말이에요. 저는 왠지 왜 자꾸 터지고 이래 막 이런 느낌을 경찰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경찰, 터지고, 예. 네, 경찰 수사를 너무 지금 그러니까 말입니다. 엉뚱하게 하고 있으니까 난장판 지금- 수사라는 거 아닙니까? 난장판 수사. 네. 예. 지금 이 가족들의 행위는 여러 가지 막 제가 AI에 정리를 시켰더니 한 11가지 정도의 아 그래요. 와우. 이게 문제가 된 행위들을 여러 가지 법들로 일단 여러 가지 행위를 분리를 한 후에 이해충돌방지법, 그다음에 직권남용, 그다음에 뭐 업무상 배임, 지방계약법이라는 것도 있대. 왜냐하면 이런 거 수의계약하면 그렇지, 또 걸리는 그렇겠죠. 것들이 예. 그럴 있는데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게 허위 용역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은 또 이게 또 조세 처벌도 가능하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법인세법에도 또 위반이 됩니다. 네. 소득세법에도 위반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가족 회사를 통해서 돈을 이렇게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숨기잖아요. 예. 그럼 이게 그 돈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이게 범죄 행위에서 비롯된 이익이잖아요. 그럼 또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이 또 있대요. 아, 그런 법도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엮으려고 하면 정말 수도 없이 엮을 수 있는 이런 범죄 행위로 지금 파생이 되고 있는 근데 거죠. 말이죠. 이게 경찰이 지금 이 김경시 의원도 그렇고 뭐 김병기 의원도 그렇고 강선호 의원도 그렇고 이춘석 의원도 그렇고 뭐 이해운 의원도 그렇고 지금 수사 이해운 전 장관 지명자도 그렇고 지금 김경시 의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거 수사 시간제는 흐지부지 어서 엉성하게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 이제 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뀔 때까지 시간 끌지도 모르겠지만 공소청 넘겨요. 그럼 위에서 야 이 수사는 좀 공소 유지는 빡세게 안 해도 될 것 같아.라는 시그널을 받고 설렁설렁 들어가요. 그러면 재판부는 입증이 안 됐으니까 1심에서 그렇죠. 이를테면 무죄나 아주 약한 형이 나와요. 그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항소 포기해라. 왜 저 재판을 제대로 검찰이 기소 공소 유지를 못 해갖고 무죄나 약한 죄가 나왔다고 왜 자꾸 피고인을 괴롭혀? 자 항소 포기해. 이런 3단계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지금 야 이 사람 김경시 의원도 감옥에 진짜 오래 가게 큰 범죄를 저질렀겠네. 그렇지.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꽤 높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게 진짜 거학형제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면 이 정권의 보기에 조금 이쁘다, 저긴 좀 배려해줘야겠다, 케어해줘야겠다 하는 사람은 감옥 진짜 안 가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봤다시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5명 의혹 제기자들 전부 다 무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항소 넘어와가지고 포기. 대장동 일당들 그것도 전부 다 무죄 항소 포기. 항소 포기. 지금 연이어서 항소 포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뭐 이것도 항소 포기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전 이거 약한 벌 나오면 항소 포기 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오로지 그럼 그 다음부터는 피고인의 유리한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려갈 수만 있고 네. 벌이 높아지는 가능성은 제로인. 그러니까 경찰은 수사해가지고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그걸 했다가 나중에 항소 포기하고 이게 서로 이제 책임도 약간 분담을 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넘어가는. 이야. 네. 아니 그래서 저는 김병기 의원이 이게 무슨 굉장히 세게 들이받을 것처럼 하다가 어쨌든 지금 자진 탈당으로 지금 그쵸. 얘기를 조금 이렇게 꼬리를 내린 셈이죠. 꼬리를 내리게 하는데 누구의 입김이 작용했을까? 이게 민주당의 이를테면 원로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야야 병기야 지금 눈앞에 벌어진 사건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 올 거야. 뭐 이렇게 원로가 작동을 했는지 아니면은 정말 청와대에 있는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대통령께서도 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저희도 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전한 건지 혹은 그런 얘기를 전했을 경우에 녹음될 게 두려워서 아예 전화를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또 봐야 되는 거죠. 하여튼 저는 이게 순수한 100% 김병기 개인의 결정은 아닐 것이다. 예. 어떤 영향은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닌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주당의 저력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이런 종류의 건들을 비교적 국민의힘보다는 굉장히 조용하게 많은 비리들이 터져도 잘 무마를 하고 넘어가는 기술들이
꽤 많이 좀 발달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지금 느낌도 이제 살짝 들거든요. 뭐 적나라하게 비교가 네. 되죠. 여기는 김병기 재명권이 있었고 네. 이제 국민의힘 쪽은 한동훈 재명권이 있잖아요. 네. 한동훈 재명권은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 귀추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가령 두 가지로 선명하게 나눠본다면 내쫓으면서 소금 뿌리는 경우가 있을 경우 네. 또 하나는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껴안아주고 네. 야 사정상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네. 등을 두들겨주면서 이별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이번에 이 일이 이 악큐를 짓는 모습을 보면 후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뭔가 섭하지 않게 내보내려고 애쓴 그렇죠.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수사 헐렁헐렁하게 할 거야. 네. 둘째 검사들이 요새 세게 하겠어. 공소유지 헐렁헐렁 할 거야. 혹시 그래서 1심에서 벌 낮게 나오면 우리가 항소 포기하잖아. 그러면 네가 이 헐렁헐렁한 수사 헐렁헐렁한 공소유지와 항소 포기의 가능성 이 지려밭을 그러니까 이 좋은 공간들을 다 피해서 중벌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 나 절대 중벌을 안 받아. 라는 취지에 워딩 꼭 이렇지 않더라도 자 걱정하지 마. 그렇지. 나가도 그렇게 바람 부는 추운 한파가 부는 그런 데가 아니야 라는 취지의 설득이 있었고 김병기 의원도 그런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나가도 뭐 나의 죄를 상당히 덜고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앞으로 4년 반 동안 이재명 대통령이야. 그다음에 다 이번 지자체 선거 어떻게 될 것 같대.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될 것 같아. 야 계속 민주당이 잘 나가는데 민주당이랑 너 척질래? 그렇죠. 저는 누군가는 그런 얘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 냉장고란다. 그 금고 안에 들어있는 것에 네. 대한 걱정도 함께 하면서 네. 그거 잘 간사해 네. 이러면서 이거는 뭐 하여튼 예, 상상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 했잖아. 한 달만 참아주지도 못해서 네. 이렇게 잔인하게 잔인하다. 무시가 그랬는데 야, 한 달이 아니라 10달도 기다려줄게. 예를 들면 네. 네가 한 달만 참아달라고 그랬지 그렇죠. 10달도 참아줄게. 그러니까 사실은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 지금 제기된 의혹들이 그 가족을 동원한 갑질 의혹 같은 것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조국 씨를 뺨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그 자녀 어떤 무슨 뭐 입학 문제 또 있는 거고 네. 여러 가지 자녀 입학, 입사, 국정원 들어가는 네. 거 다 켜켜이 쌓여 있고 네. 거기에 부인이 또 그렇습니다. 정말 치사하게 그저 구의원 카드 빌려다가 그렇죠. 쓴 거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건들이 이렇게 누적적으로 13층 석탑을 지금 지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명을 할지 말지 지금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결국은 탈당으로 적당히 봉합하는 그러니까 저는 윤리 심판원인가요 민주당이 거기에 결정문을 송부하지 않았다 이 대목을 보면서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왜 송부하지 않는가 이거를 무슨 뭐 서울에서 미국으로 붙였다가 미국에서 다시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 그게 아니라 지금 송부를 한다는 거는 저 종이를 프린트해서 보내도 금방이고 의원실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니면은 되게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는데 이걸 송부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저는 굉장히 그게 이상했어요. 아이, 그게 결국은 저는 이게 제명을 공식적 제명을 피하려는 시간 끌기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다른 말로 합니다. 바꾸면 네. 제명은 제명에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결국 그런가요?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도 김병기 의원도 결국은 탈당이라는 형태의 어정쩡한 봉합이 서로에게 제일 그래도 편안하다라고 생각했던 네. 것 같아요. 예전식 표현으로 한다면 자의반 타의반. 타이반. 예.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아, 그렇지. 앞뒤 틀린 그 말이 아리송해. 그렇지. 예? 사랑하기 때문에 예. 헤어진다는 앞뒤 틀린 그 말이 아리송해. 이제 이런 거죠. 그렇죠.